음, 이제 제 4강 4주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좀 많이 타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좀 비록 비대면이지만 조금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좀 잘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스타디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3장 인적 자원 관리를 이제 시스템에 대한 개요 프레임워크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이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하려면 다양하게 관련되어지는 환경 요인을 좀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 이 교재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향 요인을 보는데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외부 영향 요인이 있겠고 내부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이 두 파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중요성이라든가 또 효과라든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산성이나 기업의 어떤 존속 발전에 결정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환경 요인을 영향 요인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도 조금 의미 있는 제안들을 좀 하고 있네요. 어, 여기 보니까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줄기차게 흘러간다. 드디어 바다에 이른다. 적응하는 힘이 자유자재로워야 사람도 그가 부닥친 운명에 굳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한번 봐라. 그런데 이 흐르는 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잠시 멈추는 경우는 있지만 계속 흘러가죠. 적응하죠. 줄기차게 쭉 흘러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까지 이른다. 오늘 우리가 아마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앞에 부닥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요인들이 여러분의 좀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죠. 또 젊은이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간다. 또 새로운 좀 인생의 어떤 도모를 한다,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딱 적응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될 때 또한 그런 적응할 수 있어야 여러분 앞에 부닥친 모든 운명이라는 큰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이제 마지막 학기 학습을 하면서 또 이제는 또 이제 사회로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좀 적응하는 힘 어떤 장애물이 주어져도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능력을 좀 더 신장을 해라. 그리고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그걸 돌파할 수 있다. 모색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한번 부닥쳐 볼 만하다. 좀 이런 좀 자신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때때로 문제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나갖고 좀 더 넓은 안목 시야로 총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보이지 않던 비상구가 보일 수도 있다. 굉장히 또 유익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 들어왔죠, 그죠? 시스템적으로 보라.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라.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하고, 또 시스템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만 보면 안 풀 때 많아. 총합적으로 넓은 안목 시야를 가지고 전체를 볼 때 비생고가 보인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강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시스템스 어프로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 문제를 놓고 비상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도 한번 좀 적어 놓고 여러분에게 좀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는 여기에 아까 환경 요인인데 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스템 구축한다,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에, 외부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있는 내부 환경 요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 환경 요인이 있고 내부 환경 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고려되어져야 할 요인이다. 다 환경 요인, 영향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은 글로벌화.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익숙할 겁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가속화와 그렇게 되어지면서 뭡니까? 경쟁자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경쟁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쟁자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블록화를 시키고 있죠. 이런 글로벌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노동력과 인구 통계적인 인간의 트렌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구 통계적인 트렌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그죠? 이 고령화. 우리나라 이제 뭐 인구 문제가 여러분 많이 야기되어지는데요. 이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문화,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인, 이런 부분도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소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 보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내부 환경 요인이 뭐가 있냐. 뭐 내부가 이제 기업 내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이죠. 기술의 어떤 추세, 또는 기술의 발달 과정, 좀 오늘날 기술의 좀 트렌드의 핵심이 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내부 조직 문화, 이것도 매우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요인입니다. 조직 문화, 리더십이 어떻게 돼 있냐, 핵심 가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 그 회사에서 도모하고 있는 사업 전략이 뭐냐 하니까 뭐 품질 전략, 원가 전략,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그 다음에 혁신 전략,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것이 내부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번 주에 보기를 원하는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외부 환경 요인부터 하나씩 좀 우리가 분석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착수하기 전에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이제 뭐 성공적으로 구축을 해서 나름의 어떤 시스템을 잘 구축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 중국 하이얼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했나 하는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분이 이제 상당히 뭐 그 뭡니까 저 기숙사에 있는 조그마한 냉장고, 기숙사용 냉장고를 공급하던 회사에서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한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는데, 뭐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그 아주 시작은 미미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분 여기에서 이제 이 하열 그룹이 어떻게 했느냐, 인적 자원 관리를, 특히 이 외적 자원,
외적 영향 요인 이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인적 자원 관리의 정책, 인사 자원 관행을 철저하게 미국식으로 했다. 공장을 미국에 세우고 말이죠. 미국식으로 했고 또 뭐 그 미국에 있는 문화들, 뭐 어떤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하던 것을 뭐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또 피드백을 해줬다든가 또 건강보험료에 대한 어떤 직업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어떤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그 회사에 적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이제 그런 사례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다?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외부 환경 요인, 관련되는 영향 요인들을 잘 분석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도입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조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외부 환경 요인.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글로벌화의 가속화. 이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경쟁은 점점 증가되어지고 있다. 뭐 이거는 여러분 피부로 많이 느끼는 내용들이죠.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도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름대로 그냥 존재 가치가 없다. 세계 시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하고 세계 한국 시장하고 세계 시장하고의 이 시장의 이 블록이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이제 글로벌화라 그러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저 뭐 우리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저기 뭐 북미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나왔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소개가 되어지는 동시에 일주일 안에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한 어, 속성과 그 또한 그런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화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이 글로벌화다. 이제 이것이 글로벌은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병행되는 게 이제 경쟁도 점점 격화되어지고 있다. 이건 뭐 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글로벌화란 뭐냐? 우리가 이제 조금 좁혀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지식, 정보, 사람, 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걸 갖다 글로벌하다. 이것은 경제적, 화폐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그리고 노동시장의 제반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점점 글로벌화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더 이상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 먹거리로 이제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빅3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뭐 엄청나요. 정말 이 배터리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빅3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 소망스러운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조금 거의 뭐 1위가 되는 지금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되는 게 여러분 알죠? LG화학이죠. LG화학도 한국에서 회사가 아니죠, 이제 그죠?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까지 공장을 세우고 각 제조 메이커, 전기 자동차 메이커의 굉장히 우수한 고객으로 또 스플라이어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도전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하는 LG화학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우리 네이버 뭐 여러분 잘 아는 포털인데 네이버가 그냥 이제 포털에서 끝나지 않죠, 그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네이버가 애쓰는 게 핀테크,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핵심적으로 이 AI 쪽
인공지능을 상당히 많이 접목해서 이제는 포탈 차원을 넘었죠. 어, 종합 IT, 어, 종합 하여튼 뭐 어떻게 이 글로벌 기업이고 어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핀테크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웹툰, 미디어, AI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한 포탈로서의 어떤 역할. 이게 지금 네이버의 위상이죠.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나가 있는 네이버만 해도 지금 펼쳐져 있는 진출 기업이 뭐 태국, 프랑스, 미국, 대만, 이렇게 인도네시아 다 있죠.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라인이라는 거 들어봤겠죠, 그죠? 라인.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글로벌화에 가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의 환경 요인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또 조금 더 보면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 이 글로벌화 가속화되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이면에 뭐가 있냐 이 원가 경쟁 또 지식에 대한 경쟁 내면적으로는 이거죠 그죠 경쟁 회사보다 원가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는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 고려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주기가 있다는 거죠. 어, 에코노믹 사이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고 또 이게 이 항상 이 경제는 이 순환이 되어집니다. 주기를 가지고 업다운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주기에 타야 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미하고 중국이 어떤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서 우리 경제도 엄청나게 타격을 보죠. 이게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 좋거나 계속 나쁘지는 않죠. 업다운이 있다. 이런 주기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세계 경제의 블록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는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나프타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거는 남북미의 국가들이 협력 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EU, EU는 하나의 단일권이 되어졌고요. 이 중동에서도 이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경제 블록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안 10개국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경제의 어떤 블록화 이건 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인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하고 대화를 해서 무슨 여러 가지 뭐 경쟁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외부 환경 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외부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또 이 기업 내부가 아니고 외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이제 노동력 문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인구 통계적인 트렌드의 변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이 어떻게 노동력을 확보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 노동력의 특성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10년 전에 어떤 노동력이 가지고 노동 시장에서 이 노동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하고 또 지금 이 노동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인적 자원들의 성향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수렴을 해야 되고 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지만이 이 종업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고요. 또 어떤 너무 과잉이다. 과잉도 문제고 부족도 문제인데 기업이 살아가려면 인적 자원, 뭐 사람인데요. 이 종업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다. 이 노동력의 변화, 노동력의 어떤 특성의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니까 고령화 추세.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 고령화 되어지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예, 신규 뭡니까 신생아의 탄생은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고령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젊은 어린이들이 많으면 뭡니까? 평균 나이가 떨어지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베트남 같은 데는 보니까 상당히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젊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말해주는 하나의 트렌드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요게 조금 이 과거 자료네요. 보니까 이 12년 건데 지금 원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2030년에 인구가 좀 줄어들겠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줄어들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2020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2020년인데 절대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통계가 나옵니다. 요거보다 10년이 앞당겨진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과거의 전략에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이제 미래 전략, 이런 어떤 고령화 추세에 맞는 노동력, 종업원 확보를 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뭐 과거는 뭐 과거는 이제 현재 좀 뭐냐 앞으로 이 현재는 뭐냐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해결 이건 이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인종 국적 인구에 대한 복합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지금 타국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종 요즘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통일에 대비한 인적 자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좀 깊게 고려하면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인구 아까 전에 여기 조금 자료가 옛날 자료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령화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뭐 추이 그래프가 되겠는데 앞에 조금 제일 음영이 얕은 게 14세 이하, 그 다음에 그 15세에서 64세, 65세인데 이러면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있죠, 그죠? 이렇게 점점 어떻습니까? 65세 인구가 늘어나죠. 늘어나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노동 그 사이에 뭡니까 노동 가능 인구, 노동력은 점점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아주 심각한 이런 추세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요. 뭐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노동력의 전반적인 나이에 따라서 노동력의 어떤 변화를 봤고요. 여기 인구 통계적인 트렌드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은 여러분 한번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뭘 강조하고 싶었는가 하니까 여성입니다. 아주 용감한 여성이 불스가 뭐 황소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딥니까? 그 정권 거래소 앞에 이 황소가 막 움직이는데 이걸 대담하게 맞서고 있는 여성. 이게 뭡니까? 이제 여성 노동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진하는 여성 파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림 없는 소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음, 어, 인력의 어떤 다양성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유리천장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원래 고유명사입니다. 글라스 세일링 인덱스 유리천장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천장 지수는 좀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 교재를 좀 참석하기 바랐는데요. 여성의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제 점수화해서 나타낸 게 유리천장 지수예요. 말 그대로 글라스 세일링 인덱스입니다. 이런데 다시 말하면
이 여성들이 이 유리천장이 너무 높아갖고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가 상당히 유리천장 인덱스가 낮죠, 그죠? 그만큼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히 가장 뭡니까? 유리천장이 조금 자유로운 곳은 뭡니까? 베스트가 한 것은 뭐, 이제 100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요. 이 여성이라는 환경이 이 100이 베스트 했을 때 이 스웨덴 같은 데는 한 80 정도 된 건 거의 뭐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29위 좀 1등이 이제 스웨덴이고 우리가 OECD 중에서 한 29등쯤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 OECD 평균이 어떻습니까? 포인트로 보면 한 60쯤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못 미치는 유리천장이 상당히 높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노동력, 인구 통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표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우리가 뭡니까? 유리천장 지수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좀 심각해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좀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거, 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이 노동력의 다양성, 이게 보니까 음, 애국인 임원수,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만 해도 벌써 어떻습니까? 애국인들이 차지하는 임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삼성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중에서 이 삼성 여기 2019년 자료니까요. 보니까 예, 여기에 자료원이 이투데이니까 한 93명, 뭐 상당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여성 임원 승진자, 10대 그룹의 여성 임원 승진자들도 아까 유리천장이 있는 거는 맞지만은 이제 추세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점점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노동력의 어떤 다양성,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 또는 외국인까지 이제 이런 어떤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 인구 통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2교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